내일은 푸른 하늘.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이번 시간은 화제 인물이나 이슈를 소개하는 화제 집중입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당사자도 잘 모르는 텔레코일 존의 세계, 필요성과 과제는 이라는 주제로 정책 리포트를 발간했는데요. 이 내용 오늘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장총 권재현 사무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텔레코일 존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정책 리포트를 발간하셨는데 텔레코일 존. 저도 처음 들어보는 것 같거든요. 네. 텔레코일 존 이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20세기 초에 전화기가 사회 전반적으로 널리 보급되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때부터 보청기를 사용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럼에도 좋지 못한 음질이나 주변 소음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있었다 그래요. 그렇겠죠. 그래서 1938년 영국에서 이 수용성 구리 코일이 탑재된 최초의 보청기를 개발했는데 그 전화기 내부에 이 구리 코일에서 자기장을 수집하는 데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텔레코일이라고 이 명칭을 붙였고 그 장점이 이제 부각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텔레코일이라는 것이 이 보청기나 인공와우의 대부분의 이 내장된 부품 중에 하나거든요. 이 소리를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 텔레코일 존은 텔레코일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 이런 걸 말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텔레코일 존이라고 하면 어떤 구역 또 공간을 말하는데요. 보청기 또 인공와우에 내장된 이 텔레코일을 이용해서 소리를 이제 더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주는 어떤 특수한 공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예. 예전에 그 학창 시절에 라디오 같은 거 만들 때 보면 안에 코일로 이렇게 자석 감아. 그 비슷한 그거 좀 축소해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작동 원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작동 원리는 사실 이 음성이 이제 마이크를 통해서 보통 나오는 공간이 있죠.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 그럴 때 이제 텔레코일 존에 중계기라는 것이 있어요. 중계기. 네, 중계기로 이게 전송이 되면 전기적 신호로 변환해서 이 와이어로 구성된 이 텔레코일 존으로 전송이 되게 되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청기 또 인공와우 안에 이 텔레코일을 통해서 이 전기 신호로 이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를 잡음 없이 원하는 소리만 들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원리인 거죠. 예. 제가 전문 용어는 잘 모르지만 보청기는 일종의 증폭기 같은 걸로 그 소리를 전환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일반적으로 보청기는요, 마이크, 증폭기, 리시버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외부에서 들어온 소리를 증폭해서 이 작게 들리는 소리를 크게 들리게 해주는 그런 원리거든요. 인공와우는 약간 좀 다르지만 소리를 이 전기 신호로 변환해서 청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인공와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을 통해서 내부 장치는 수술을 통해서 또 소리가 들리게 하고 있는데요. 증폭하는 것에 이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죠. 예. 건청인들은 전혀 인식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사실 이 텔레코일 또 텔레코일 존 이용하는 공간 안에 건청인 분들은 전혀 사용에 대해서는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요, 그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인공와우 수술을 해도 또 여럿이 대화를 한다거나 공간이 넓을 때는 그 소리를 좀 구분하기 어렵다고 말씀들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맞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게 사실은 증폭, 아까 말씀드린 그 원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 1차적인 소리를 증폭해서 듣는 구조이기 때문에 1대1 대화라든가 조용한 공간에서는 효과적인데요. 이 보청기라는 기기가 어떤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공간, 강의실 이런 극장 이런 것들은 이제 소리의 반향 또 주변 소음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요. 같이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이게 일단 정확히 안 들리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장소나 야외 이렇게 듣고자 하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이런 문제가 있던 거죠. 요즘 좋은 헤드폰 같은 경우는 외부 소음 차단하고 그렇죠. 음원만 들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원리랑도 비슷하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게 소리 구분이 어려운 걸까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은행, 교회, 극장, 회의실, 공항
기차역 엄청 다양한 곳들을 또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주변 소음이 많은 것이 또 그렇죠, 특징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중요한 어떤 공지나 안내 방송을 듣지 못하는 경우 일상생활에서 또 큰 불편을 겪는 거죠. 네. 일단 수업하는 뭐 토론식 수업 또 아니면 학교 강의실 이런 것들도 있겠고요. 지하철, 버스, 공항 같은 곳에서의 안내 방송 또 화재나 사고를 급하게 또 전달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네. 기차역이라든가 또 공연장 특히 또 가림막이 돼 있는 이런 매표소 티켓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잘 안 들려요 거기.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인터뷰하면서 또 제가 파악을 했는데 표를 다른 걸 구매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아이고, 잘 이해를 못하는데도 그냥 구매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또 반품하고 이런 경우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내에 관련된 조사에서도 보면 1대1 상황은 이해도가 높은데요. 이 보청기 이용하는 분들이요. 사람이 많거나 공간이 넓은 장소에서는 60% 정도만 이해하는 걸로 조사되기도 반 조금 했습니다. 넘게. 예. 근데 보청기를 사용하는 분들이나 인공화호 수술을 한 분들도 이 텔레코일 존이나 텔레코일 모드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이 리포트를 작성하면서 예. 당사자나 가족분들 인터뷰를 했는데요. 보청기나 인공화호의 대부분 아까 T모드, 텔레코일 관련된 모드가 기능이 장착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청기나 인공화호에 그 기능이 있는 것을 아는지 여쭤봤어요. 근데 90%가 예. 몰랐거나 언제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정도의 응답을 보였고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구매할 때나 인공화호 수술할 때 안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도 90%가 그런 적 없다. 예? 이렇게 또 답변을 하셨죠. 아하, 좀 안타까운 내용인데 지난 21대 국회에서 그 텔레코일 전용 장치를 갖추게 하는 법안까지 발의됐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 현재 관련된 법을 좀 찾아보면 장애인 등 편입법이 해당 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시행 규칙에 보면 이 청각 장애인을 위한 보청 기기 이 항목이 있습니다. 그 휠체어 등을 비치해야 하는 공공 건물 또 공중 이용 시설 관련된 사항이 있거든요. 의무용 용품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뭐 조청기나 보청기 이렇게 돼 있는데 네네. 텔레코일 존에 대한 개념 또 구체적인 명시는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대 국회 때에도 이 관련된 개정안이 이 편입법 개정안 그리고 뭐 복지법 개정안 또 장차법 이런 관련된 법안 개정안이 사실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된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럼 다시 또 발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보편적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더 중요한 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네. 이게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저도 이 리포트를 쓰면서 많이 알게 됐는데요. 네. 일단 세계 30여 개국에 멀리 지금 퍼져서 설치되어 있고요. 네. 아실만한 곳, 이제 뉴욕의 타임스퀘어 교회라든가 런던은요 런던 버스나 지하철역에 다 구비가 돼 있다고 하고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도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주요 도시의 뭐 극장, 강당, 교실, 공공회의실 이런 데 설치가 되어 있어서 사회 참여에 또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법적으로 봐도요. 미국의 ADA 그 장애인법에 보면 아예 이 관련된 청취 시스템이 명시가 돼 있어요. 특정 규정을 법으로. 포함하고 있어서 이 오디오 증폭 시스템이 설치된 모든 모임 장소에 이 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의무화되어 있는 거죠. 네. 또 영국 같은 경우는 뭐 평등법, 또 호주나 스웨덴 같은 경우는 건축법, 또 표준 네. 이런 데 설치 의무화 관련 규정을 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설치 의무화가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그러니까 법으로 해놓은 거하고 그냥 우리처럼 권고 사항인 거하고는 정말 차이가 많은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의무화냐 권고냐도 중요하고요. 예.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권고조차도 아직 안 돼 명시가 있어요?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요? 갈 길이 좀 머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청기기 전용 방송 장치를 갖춘다는 게 뭐 전용 스피커라든가 아니면 뭐 전용 장치를 공간마다 다 설치해야 하는 겁니까? 아까 초반에 좀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 중계기라는 어떤 설비나 장비가 필요하긴 합니다. 다만 개인 1대1 상담을 위한 공간부터 해서 큰 규모의 공항 같은 곳까지 다 설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옵션 또 이런
기술력은 다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예. 실제 사례를 들여다봐도 이 공공기관의 민원실 이런 데부터 해서 뭐 박물관 또 공항 이런 오픈된 공간까지 설치 예. 사례들도 다양하게 존재하는 거죠. 예. 뭐 아직까지는 법적 환경은 좀 부족해도 국내에 보청기기 전용 방송 장치를 설치한 곳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요, 네네. 다행히 있어요? 사례는 있고요. 다행이네. 진짜. 21대 국회 법 논의할 때도 사례로 소개되기까지도 했어요. 아, 예, 예. 근데 다만 이제 청각장애인 당사자분들도 아직 잘 모르실 정도의 환경이다 보니 어딘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면.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네.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읍면동 그리고 대전광역시청의 민원실 아하. 이런 민원실에 좀 설치된 사례가 있고요. 법원의 민원실도 설치 사례가 있는데 대전지방법원 대전이 좀 민원실에도 선진돼 설치가 돼 있네. 있다고 합니다. 종교, 복지, 교육시설에 또 민간에서 일단 설치를 시작한 부분도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충현교회라든가 대구의 청각언어 장애인 복지관 또 서울의 청음회관 또 전국에 청각장애 특수학교가 있는데요. 한 4개의 교회는 지금 설치가 돼 있다고 하고요. 예. 또 하나 특징이 이 지자체에서 버스 관련된 여기 시스템 맞아요. 여기 있어야 돼요. 개선 사업을 네. 할 때 같이 보급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경기도 화성시 같은 경우는 버스 정류장 40개소에 지금 설치가 돼 있다고 하고요. 제주시라든가 경기 부천시의 버스 정류장 아까 말씀드렸던 인천 국제공항 네. 셔틀버스에도 두 대가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대합실에 그러니까 다양하게 일단 사례는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청각장애인이 38만 정도 되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많아요. 74%가 지금 보청기를 이용하면 20만이 훌쩍 넘는 이용 대상자가 있는데 그럼요. 턱없이 부족하고 지금 아직 인식도 알려져 있지 않은 거죠. 지금 경험해본 숫자는 적지만 리포트에도 경험해본 분들의 인터뷰를 실어놨는데요. 네. 신기하다는 반응이 저는 좀 생경했어요. 이게 너무 잘 들려요. 이런 반응은 너무 당연한데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니까 신기했다는 반응이 굉장히 그런 조언이 있다는 걸 모르셨으니까 그렇죠. 그동안.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청각 장애인 분들에게는 이게 불편함을 넘어서 어찌 보면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도화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가 법 제도를 말할 때 법적 근거의 중요성, 의무화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 일단 22대 국회에서도 다시 이 개정안에 대한 작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그렇죠. 무엇보다 당사자 목소리를 어떻게 집약해내느냐. 지금 숫자나 이렇게 볼 때는 대상자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이걸 알게 됐을 때 효과성 또 필요성을 강조해 줄 분들이 많이 계신 거잖아요. 예. 그것들을 잘 모아서 법적 근거 만드는 게 가장 일단 중요하다고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관련된 교육 의무화라든가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보면 보청기 급여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적정관리 서비스를 별도로 분리해서 신청하거나 평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청기를 구매만 하고 교육을 안 받았을 때 문제점 때문에 그런 제도가 생겼거든요. 거기에 그 내용을 포함해서라도 이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여러 개선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사례에도 나오지만 국민들 자체 인식 제고라든가 그렇죠. 민간기업 아니면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노력도 같이 병행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법안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조언이 있다는 거를 많이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오늘은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텔레코일 존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권재현 사무처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